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일단 15일로 미뤄진 상황이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만큼 여당은 1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 첫 방송이군요. 네. 네. 자, 오늘 당초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두 개의 특검법이죠. 2차 종합특검법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이제 어제 법사위까지 열었는데 이제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는 뭐 이제 시간 문제니까 처리해서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두 법안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통일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그 신천지를 빼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통일교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과 종교계가 결탁을 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문제로 신천지 같은 경우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이 뭐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의 개입 여부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신천지 문제도 함께 해야죠. 왜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는 뭐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힘이 정말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또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통일교 신천지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 신천지를 집어넣었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의힘이 뭐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통일교는 하고 신천지는 하지 말자는 건지.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나 통일교는 둘 다 이제 기존 정통 교단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로 이렇게 명명이 된 교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는 모든 걸 이번에 한꺼번에 털어야 돼요. 아니 통일교 문제 나왔는데 신천지 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민의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안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은 추진할 걸로 보고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16개인가 17개 중에 6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리 정황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놨는데 이걸 특검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와 수사를 못한 부분들을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걸 왜 또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 부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제 그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요? 아니 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하더라도 하루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고 지금의 뭐 지난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패배한 다음부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일방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폭거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항상 주장하고 있고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검찰 조사가 안 되거나 어떤 급박한 사안이 있거나 그럴 때 한 건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민주당은 지금 다수의 의석으로 인해서 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물타기로 신천지까지 넣어서 하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지금 특검을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통일교 특검을 그런다 이제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신천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앞으로 국민들 민심이 상당히 이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이제 협상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장동영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변화에 나선 것 자체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여하고 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뭐 반쪽에 그쳤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위원장님은?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뭐 절연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미 탈당을 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미 절연이 돼 있고 사과를 지금 몇 번째 합니까? 계속 사과만 해도 물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진짜 잘못했지 이제는 새 출발하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이미 사과를 했고 어제도 또 사과를 하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워딩도 있었지만 개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 국민의힘이 106석에서 분열이 돼서 90석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 통과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106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이것이 뭐 윤어겐이라든가 보수 유튜버라든가 이런 것 사람들한테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106석을 지켜서 개헌 절지선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신껏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런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보니까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예요. 수단이 잘못됐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그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 특검에 조사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무슨 탈당했으니까 절연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 탈당한 사람들 가지고 왜 민주당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강선 의원 문제란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윤어게인 세력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그걸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주요 자리에 앉히고 입당도 시키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에 신뢰성이 하나도 이게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저렇게 나가면요. 지금 뭐 물론 총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을 유지할지 모르지만요. 더 많은 질타와 그다음에 지지가 빠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이걸 명확하게 선긋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 기반이 바로 윤어게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절연을 못하는 거예요. 당내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강성 극우 지지층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연을 못하고 함께 가겠다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죠. 이번 주 일요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각종 비위 의혹으로 잦은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치러지고 네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뚜렷한 뭐 대세를 장악한 후보가 없어서 오히려 더 좀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 있을 합동 토론회도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의제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정도밖에 이제 자녀 임기하는 거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뭐 연임을 하겠다, 뭐 지금은 연임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후보들 간에 좀 갈린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6.3 지선 승리 방책은 무엇일지 또 국정운영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공천원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승부처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승부처는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 청와대와 그다음에 당 사이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예컨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내대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내를 장악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와 그다음에 현 정부 대통령실과의 균형감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아마 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 능력 플러스해서 중간저작 역할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당 이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 거냐. 이 부분이 결국은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예컨대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빠르게 가는 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올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 속도감을 줄이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나게 막 그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 우월하다 또는 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호소력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에게 어떻게 어필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표 방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 이제 투표로 하는데 의원들의 몫은 80%고 권리당원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 이제 그 비율이 반영이 돼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더 좀 예전보다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권리당원 20% 선호를 하는 것은 이제 선호 투표 방식으로 하는데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결선 투표를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은 80% 그대로 가지만 네. 이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호 투표를 가지고 또 두 번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하고 이번 원내대표의 승부처는 저는 명청대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친명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승부처는 물론 이제 토론을 하지만 김병기 의원을 탈당 제명에 대한 입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저는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런 것으로 원내대표의 향방이 가려질 가능성이 그런 상당히 색깔은 좀 옅은 분들 아닌가요? 네 분 다? 아니, 친명 친청 구분이 뭐 옅어져도 예. 그래도 뭐 선호도 면에서는 조금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 그 한병도 의원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뚜껑은 또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 착수했습니다. 아마 이제 징계 절차가 착수됐으니까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한 전 대표 측은 조작 감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지도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윤리위원장에 대한 어떤 적격성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민주당도 뭐 윤리심판은 있고 우리 윤리위원회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판사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제 당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물론 최고위에 보고하고 최고위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뭐 사법부의 독립이 있듯이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그런 심판 기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공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윤리위원장이 오늘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입장문에서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소임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죠? 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이 뭐 단계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단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에 게시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다. 그럼 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징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정당은 어차피 내부 투쟁 갈등이 훨씬 더 치열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그냥 이걸 봉합하고 가면 네. 소위 말해서 뭐 윤 어게인이라든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어떤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극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재판부격인 윤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네. 매듭을 짓고 예. 그것을 결과가 어떻든지 매듭을 짓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매듭을 짓게 될 것이고 징계 쪽에 이제 방점을 좀 두셨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예, 네,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일단 윤리위원장의 자격 요건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모 언론사에 그 기고하고 글 쓴 거 보면 야, 이분이 정말 그 윤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반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친윤적인 성향도 많이 보이시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의 자격으로 봤을 때 이분이 그동안 썼던 글로만 보면 저는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왜 이분을 임명했을까? 이분이 지금 경찰행정학 교수잖아요. 네. 보통 윤리위원장 예전에는요 법조인이나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했었어요. 갑자기 경찰 출신이고 이분이 또 그 사이버 이런 거 전문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지고 사이버 보안? 있다. 예. 그러면 댓글이잖아요. 사이버 보안은 또 댓글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댓글을 겨냥해서 이분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인사가 결국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가 이분을 이렇게 굳이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름으로 올라온 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들 문제에서는 본인이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가 조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문제고 뭐 윤리위원회 운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장동혁 대표도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뭐 징계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그것이 뭐 징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행동을 보면 그거는 뭐 충분히 당해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걸 잘 판단해서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징계 결과라든지 이제 한 전 대표의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